네, 부동산 시장 침체 분위기 속에 이번 주 새 이슈가 있었습니다.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히는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겁니다. 첫 단추는 채웠지만 변수는 많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재건축 사업에 탄력은 붙을지 경제부 김지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뒤 이 음마아파트를 바라보는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직후에는 이 매도 호가를 좀 올리겠다 이런 집주인들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상 매수 문의가 크게 늘지 않다 보니 인근 부동산들은 시큰둥한 분위기입니다. 네. 아무래도 금리 인상 탓에 집값이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분위기도 있고, 투기 지역으로 대출이 묶여 있어서 현금으로 집값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할 여력이 있는 사람 자체가 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성이 좋다면 시장 분위기와는 조금 다르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용적률이 기대보다 많이 늘지 않아서 사업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가구 수 1,354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임대를 포함한 공공주택으로 지어질 예정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용적률은 204% 수준인데 250%로 46%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치게 됩니다. 예. 재건축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면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인데 사업성이 좀 낮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에 대한 고민이 커지면 참여가 더딜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재건축까지는 얼마나 절차가 남은 겁니까? 네, 음마아파트의 경우 아직 재건축 조합조차 설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상 5, 6년에 걸쳐서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등을 거쳐야 비로소 착공과 분양에 들어가게 되는데,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 가장 먼저 풀어야 하는 숙제, 상가 소유주와의 협상입니다. 네. 음마아파트 앞에는 연면적 6,000제곱미터 규모의 상가가 있고요. 조합원은 400명에 달하는 이렇게 큰 규모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 과정에서 상가 조합원과의 기싸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 대상은 주택이어서 상가 시세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데 이 상가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이 될 경우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강남 개포주공 1단지, 또 강동구 둔촌주공 등 상가와 아파트 소유주 간의 갈등으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워낙 화랑이었던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많았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도 여전히 많겠죠?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또 분양가 상한제 이 두 규제가 가장 큰 난관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담금을 완화하겠다고는 했지만 법안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 간의 국회 합의가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음마아파트의 경우엔 분담금이 수억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이 되면 조합원의 부담금이 좀 높아질 수 있어서 소유자들이 동의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밖에 아파트 밑을 지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변경 등 다른 난관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고, 아파트 청약 인기도 예전만 못하고 최근에는 또 원자재값 인상으로 공사비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더딜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강남 재건축의 상징이 이제 관문을 처음으로 통과하기 시작한 건데 다른 재건축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사실 전문가들은 지금 경기 상황도 많이 안 좋고 정부 규제와 같은 여러 난관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서울 여의도나 목동의 재건축 시장까지 영향을 줄지는 좀 미지수라는 의견입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거란 기대감으로 가격을 저지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재건축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간에 시장 분위기를 뒤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게 중론인 것 같군요.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